실벨 리서치 클럽 2024년 7월 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롱님. 안녕하세요, 노현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영롱님이 쓰신 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네, 미더블 간단하게 하고, 네네. 도 먹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굉장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네. 네. 이번 주 글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 전에 지금 영롱님이 새로운 펀드 모집하시는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마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제가, 아직 안 되시는군요. 네, 안 되는 것 같고, 네. 예, 다음 그거는 기회에, 또 네, 다음 기회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재밌는 뉴스 있는데, 네, 공식 있으면 또 채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요 뉴스레터 얘기를 한번 해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네. 설명해 주십시오. 네네네. 그 여담이긴 한데요. 그래서 웹잇,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웹잇에 대해서, 아주 실망스러운 부분을 찾았는데요. 그 와이파이에서는 그래 조금 그나마 막 느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노현님께서는 그래도 네. 느리다라는 이제 반응을 하셨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당연한 사실이지만 깨달았습니다. 네. 이게 셀룰러가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sim카드를 사서 넣으면 되는데, 네. 그거를 굳이 이거를 위해서 쓸 sim카드를 넣어야 되는 게 아주 번잡하고, 아니면은 이제 테더링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 핸드폰으로. 근데 그 테더링을 일일이 그걸 해갖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성이 없어서, 결국 밖에서 한번 써봐야지 하고 갖고 나갔다가, 안 되네 해갖고, 결국은 거의 못 쓴, 아주, 참, 웃긴, 네,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네, 일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저도 네. 아이패드를 쓰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테더링해서 가끔 쓸 때도 있지만 그거 연결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잖아요. 번거로워서 네. 귀찮죠.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도 셀룰러 모델로 사서 심을 꽂아서 썼던 기억도 있고, 이제 음, 아이패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유튜브 보고 싶을 때, 그래서 네네네. 아이패드는 그래도 자주 쓰니까 셀룰러를 쓰는데, 그쵸, 그거를 이제 그쵸. 돈 내고 셀룰러 하기에는 좀 월 요금을 그만큼 내니까. 아직까지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어저께 사실 가방이 있었는데 보여드릴 걸 그랬어요. 근데 보여드려도 안 되니까 그냥 정말 껍데기만 보는 건데, 네, 음, 그렇군요. 네네. 제가 3주 후에 미국에 갈 거니까 미국에서 또 네. 한번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테더링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그 기사에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글에서, 이번 주 글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어저께 뭐, 태승님한테 이거런저런 이제 어드바이스를 이제, 받은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인도, 중국 이 마켓이 워낙 크긴 한데, 그 세 개만 빼면은, 다른 나라들은 뭐 고만고만하다. 그 중에 이제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 시장이 그래도 시장 규모에서는, 벤처캡터 시장 규모에서는 큰 편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스트럭처가 다른 신흥 시장, 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브라질 뭐 이런 데에 비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생겨나는 VC들이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뉴 제너레이션 VC들이 10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이제 굉장히 큰 VC로 자라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저께 뭐 저희 같이 만났던 낭토파 분들처럼 이렇게 뭐 정말 잘 열심히 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지금 그분들이 또 이제 제네레이션에 관해서 또 다른 이제 그 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하면, 지금 생기는 VC들이 또 다음 세대를 이제 리드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한국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게 일본에서도 있을 수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아시아에서 요 세 군데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관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도네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네. 그리고 한국도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죠. 인도네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는 이제 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너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보다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가 낫지 않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 그래프에서는
어, 미국이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빼면 고만고만하지 않냐. 다 비슷비슷하다. 네, 네. 연간 벤처 투자 금액인가 보네요, 이게. 맞습니다. 2021년 OECD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도 안 들어가 있고 싱가포르도 안 들어가 있긴 한데 어쨌든 OECD 국가만 보면 이 차트대로 이제 미국 빼면 뭐 다 고만고만하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음, 음. 어제 낭토파 분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한국 VC가 보는 일본 시장, 한국 VC가 음, 보는 미국 시장,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국 회사들, 스타트업 회사들이, 일본에서 뭐 채널톡이라던가 스윙 이런 음, 회사들이 일본에서 비즈니스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음. 뭐 또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콘텐츠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웹툰도 상장했었었고, 음, 그리고 뭐 케이팝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한국 화장품, 그렇죠. 뷰티 제품 같은 것들, 음, 그리고 말씀하셨던 김밥 같은 거 먹는 것들도 아, 어, 잘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미국 시장도 소비 시장으로 정말 당연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VC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거기서 뭔가 당연히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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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이제 펀드 출자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제 VC 투자를 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미국 외에 이제 중국이 두 번째 당연히 큰 시장이었지만 뭐 좀 음, 지금은 중국이 제한적이니까 네. 음, 뭐 이스라엘 많이들 좋은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음, 음, 유럽도 사실은 좀 미국에 비해서는 쉽지 않은 시장이고, IPO 윈도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IPO 가능성이 음, 높은데, 그래서 저도 서울에 와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음, 미국 외에 다른 국가에 벤처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그다음에 한다면 음, 어디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네네네네. 17, 18년도, 19년도 이럴 때 이제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투자도 많이 했었었고, 네. 그게 이제 뭐 아마도 저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또 모바일 테크 이노베이션 사이클이 이제 네. 미국, 중국, 한국,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랩, 고잭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이커머스 플랫폼 뭐 토코피디아 이런 거 나오면서 거기에 네. 투자하면 돈이 되겠다라고 많이들 봤던 것도 있고, 네네네. 네, 이제 LP 입장에서 일본 쪽 LP시니까 네네. 보셨을 때 이제 아시아에서 또는 유럽에서 어떤 쪽에서 좀 기회를 보시는 게 음, 관심 있으신지, 또 이게 맥센스하다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뭐 LP들이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일본 시장 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또 네. 출자를 해서 캐리를 받으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가 네네네네. 내 돈이라면 미국 외에 출자한다면 난 여기 하고 싶어 라는 네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국 시장도 뭐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한국에서 만나봤던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바이어스가 물론 있겠지만 음, 어 네네. 아니면 혹은 빠르잖아요, 또 한국은. 그죠? 빠르죠. 그리고 네. IPO도 쉽고 일본도 IPO 쉽다고 들었는데 뭐 조금 극단적으로 질문하자면 영롱님이 펀드 네. 출자한다면 너무 이거 센서티브한가? 한국에 할래, 일본에 할래 했을 때 어디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약간 정치적인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니, 저, 한다고 하면은, 근데, 아니면 둘 아니면은 중에, 100억이 있다 했을 때 네. 100억이 있다 했을 때 나는 캐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네. 한국에 50, 일본에 50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100대 1 한국에 올인을 해야지. 아니면 일본이 훨씬 언더밸류 돼 있으니까 일본에 100을 할 거야. 이것도 좀 민감한가요? 어, 일단 뭐, 레이시오는 뭐 더 이제 잘 생각해 봐야겠지만, 한국이 매력적인 이유랑 일본이 매력적인 이유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방금 저희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에서 잘 하고 있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조금씩. 한국 시장만 보면 되게 조그만데 뭐 외국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그 익짓 사이즈가 뭐 미국 사이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쿠팡처럼 그런 이제 대박 어퍼추니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과 그리고 이제 펀드 사이클이 다들 이제 인내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 나라에는 그 펀드 사이클 빠르니까 IRR이 의외로 또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그런 또 이제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일본은 이제 외국에서 열심히 해야지라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 케이퍼빌리티가 있는 분들도 많이 없고.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니까 내수 시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수 시장의 벤처 캐피털의 이제 성숙도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거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나눠서 하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 근데 뭐 대전제는 태승님 좀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제 제일 재밌는 마켓이고 프로븐된 마켓은 미국이니까 미국이랑 비교해서 뭐 얼만큼 뭐 얼로케이션 해야 될까라는 거를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네, 사실 이게 뭐 주식처럼 그냥 클릭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액세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유럽이 좋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유럽에 벤처 투자에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심리적인 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많죠. 네, 인도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멀어가지고 6, 7시간 거리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장벽도 분명히 있고, 음, 또 언어적인 것도 또 사회문화적인 인프라 같은 게 인도는 상대적으로 아직 좀 초기이기 때문에 음, 것 같고, 그런 면에서 한국 LP 입장에서는 한국에 출자하거나 일본에 출자하는 게 문화적으로도 좀 맥센스하고 비슷하고, 네, 네, 그리고 경제 규모 크고 사회 법적 제도적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윤리 의식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일본이 네, 또 아직까지 많이 벤처 시장이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성숙도가 한국에 네, 네, 비해서, 네, 네, 그래서 뭐 좀 더 긍정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네.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유럽은 왜 안 해? 라고 했을 때 딱 그거였거든요. 저 옛날에 말씀드린 근데 저 이제 하버드 다니는 친구 인턴이 있어갖고 어떤 마켓이 제일 재미냐라는 이제 리서치를 그분이 했거든요. 몇 달 동안. 근데 역시 유럽은 무조건 이제 뭐 영국, 뭐 UK 이런 데가 이제 나오긴 했는데 갑자기 그럼 우리 가서 UK 가서 펀드 할까?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심리적인 것도 있고 이제 경험적인 것도 있고 해갖고 약간 이제 힘든 것 같은데 아시아는 그래도 좀 아니까 어차피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언노운된 리스크 팩터가 많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컬처럴이 조금 더 아는 아시아가 더 낫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도 들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음, 저희도 이제 뭐 본사에서 그리고 SF에서 글로벌 VC들을 보니까 이제 어 여러 가지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보는데, 이제 네, 저희가 뽑아본 건 이런 거 뽑아봤거든요.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 13년 동안 뭐 피치북이나 프라킨 이런 데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뭐 네, 연도별 벤처 투자 금액, 그다음에 네네. 연도별 벤처 엑싯 금액, 회수 금액, 음, 그거를 한 14년치를 썸을 해보면 이제 비율이 네,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물론 타임렉이 있으니까 1대1 매칭은 물론 아니지만 좀 긴 네, 기간 따다 보면 이제 14년 동안 얼마를 투자를 했고 14년 동안 얼마가 회수됐는지를 나눠보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걸 따져보면은 뭐 미국은 한 1.3, 1.4 나왔던 것 같아요. 음, 100빌리언 투자했었을 때 140빌리언이 엑시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음.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이 뭐 0.9, 1.0 이 정도 2등이었던 것 같고, 미국만 어떻게 보면 1이 넘는 거네, 1배수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고 한 어, 0.23 정도 차이로 중국이랑 이스라엘이 비슷한 숫자였던 것 같고요. 어, 한 0.9, 1.0 정도였고, 그 네네. 다음은 뭐 유럽, 한국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0.7, 0.8 뭐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그리고 어, 인도, 동남아는 사실 돈이 최근에 많이 들어갔으니까, 네네네네. 89, 20년도에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리얼라이즈 안 된 것도 있고, 음, 또 캐피탈 마켓이나 IPO 마켓이 없기 때문에 M&A도 안 되기 네,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투자한 것 대비 회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 돼서 그런 네네네네. 지표들은 이제 그런 국가에 불리한 거니까, 이제 네, 벤처를 오랫동안 했던 한국, 이스라엘, 중국도 미국에 비해서는 이제 회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맞더라. 네, 네네네. 그래서 뭐 당연히 분산은 필요하니까 미국은 1등,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3위 그룹이 음, 이렇게 있는 이스라엘이랑 한국이 한 3위 그룹이었던 것 같고, 예, 음, 이스라엘이 2위 그룹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룹핑 하자면. 어, 네. 되게 그렇게, 재밌는 관점이에요. 저희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피치북이나 프레킹 같은 데 보면 쉽게 나오는 데이터니까 네, 학생만 네네. 해보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최근 한 5년치는 빼는 게 맞을 수 있고, 왜냐하면 투자금이 워낙 음, 많이 들기 때문에 정교하게 하자면. 네. 그럼 TBPI로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냥 관심도를 생각했을 때. 그러네요. 국가별 TBPI 구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세션은 이 정도로 한번 레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